혹시 다 큰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남몰래 마음고생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면 할수록 자녀가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는지 그 깊은 심리학적 이유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속상한 마음에 이런 말을 뱉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참다 참다 터져나온 솔직하고 아픈 마음의 표현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런 진심을 전하고 나면 관계는 더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색해지기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나눠 볼 겁니다. 먼저 지금 겪고 계신 문제의 본질을 함께 이해해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지 희망적인 해결책까지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연락이 뜸해진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서운한 부모님을 마음에 깊이 공감하면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여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딸은 하루에도 두세 번씩 전화해서 시시콜콜 모든 걸 나누던 정말 친구 같은 사이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 뜸해지더랍니다. 서운한 마음에 엄마한테 전화 한 통하는 게 그렇게 어렵니? 하고 한마디 했더니 딸은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그 뒤로 전화는 더 뜸해졌어요. 나중엔 전화를 해도 뭔가 의무적으로 받는 듯한 그런 차가운 목소리만 들려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많은 부모님들을 정말 혼란스럽고 아프게 만드는 지점이죠.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왜 이게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제 그 이면에 숨겨진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현상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심리학 원리가 있거든요. 이걸 알고 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분화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녀가 어른이 되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싶어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부모님이 싫어서 부모님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 명의 건강한 성인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 같은 거죠. 마치 내가 정성 들여 키운 나무가 마침내 스스로 땅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도한 확인 추구라는 건데요. 이게 아주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부모님이 왜 연락 안 하니? 엄마 잊었니? 이렇게 서운함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면 자녀의 뇌는 이걸 사랑을 확인하려는 말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의무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좋아서 보고 싶어서 하는 연락이 아니라 안 하면 혼나니까 잔소리 들으니까 억지로 해야만 하는 숙제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이에요. 따뜻했던 애정이 차가운 의무감으로 변질되는 순간. 이게 바로 부모-자식 관계가 근본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하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한번 보시죠. 왼쪽과 오른쪽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애정은 자발적이고 따뜻해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선물이지만 의무는 강제적이고 차가워서 사람을 밀어내는 과제일 뿐입니다. 부모님의 서운한 표현이 반복될수록 자녀의 마음속에서 이 관계는 안타깝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도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매일매일 검사 맡아야 하는 숙제처럼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지는 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부모님이 서운함을 표현하는 첫 번째 막대가 높아질수록 자녀가 느끼는 의무감, 즉 숙제라는 부담감을 나타내는 두 번째 막대도 똑같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떨까요? 네, 두 사람의 관계의 질을 보여주는 세 번째 막대는 급격하게 낮아지고 맙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이 꼬여버린 매듭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그 실용적이고 아주 강력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기 아주 희망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71세 박 여사님이신데요. 손주를 애지중지 다 키워줬더니 연락이 뜸해진 딸 때문에 무척 서운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딸에게 먼저 전화하는 걸 멈추고 대신 그 시간에 미뤄뒀던 서예교실에 등록하고 아침마다 공원을 걸으면서 온전히 자신의 시간을 채우기 시작하셨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해? 목소리가 좋아 보이네? 라면서요. 박 여사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왜 전화 안 하니?처럼 애정을 확인하려는 말을 멈추는 겁니다. 둘째,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잠시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식 걱정으로 채웠던 그 시간에 나 자신의 삶을 즐겁게 만드는 무언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이 새로운 방법, 즉 한 걸음 물러서기는 관계를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전략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보통 관계를 회복하려면 더 다가가고, 더 표현하고, 더 애써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전략의 핵심은 놀랍게도 정반대입니다. 자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쫓아가는 대신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주는 겁니다. 바로 이 한 걸음이 만들어낸 그 작은 빈 공간에서 자녀는 비로소 엄마가 왜 조용하시지? 하며 부모의 부재를 느끼게 되고요. 스스로 부모님을 향해 돌아올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식만 바라보며 전전긍긍 기다리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충실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독립적인 부모의 모습이야말로 자녀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성인 자녀의 심리적 독립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서운함을 자꾸 표현해서 따뜻한 사랑을 차가운 의무로 만들지 말아야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매력적인 부모가 되는 것. 그리고 바로 그럴 때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향한 걱정과 서운함으로 가득 채웠던 그 마음의 공간에요.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한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새로운 배움 같은 것들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